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연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무차별 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려 들지 않는 경찰들의 안일함과 맞물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가기를 포기하거나 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들만 노리는 강도마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단번에 도둑을 때려잡은 중년 한국인 남성의 활약이 아시아인들은 물론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상대를 충분히 따돌렸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조롱을 퍼붓던 강도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아시아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단순히 언어적 폭력을 넘어 이제는 아예 신체적 혹은 절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태국 출신의 노인이 산책을 하던 중 한 청년으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고작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구역을 지나던 무슬림 남성 2명도 비슷한 습격을 당했다며 최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사건들 모두 아무런 연관성과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변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47개 주의 피해 사례가 무려 2,800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건수가 8배 증가한 데 따른 수치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맨해튼에 가면 치안이 더 안 좋아지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 현지인의 인터뷰에 따라 팬데믹의 원인이 이들에게 있다는 일종의 인종차별적 행위임을 암시했습니다. 물론 한인들도 이 같은 현상에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현지 매체인 폭스 뉴스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편의점에 들이닥친 흑인 남성이 다짜고짜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는 놀란 주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나중엔 자신이 박살낸 냉장고에서 태연히 음료수를 꺼내 마시다가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황당한 사건들이 단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의 대중교통인 트램 안에서는 20대 한국인 여성이 이유 없는 거친 폭언을 당했다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던 한국인도 유튜브를 통해 현지인들이 길거리에서 일부러 자신에게 다가와 기침을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제스처를 취한다며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도망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내뱉는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별일 아니라며 느긋해하던 뉴욕시는 전담신고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했고 전세계 네티즌들이 혐오를 멈춰달라는 등의 캠페인에 참여한 덕분에 과거와 같이 노골적인 폭력 행태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피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보다 은밀한 방법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생계를 가장한 절도 행각이었고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절도 사건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시아인이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이들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어 각 지역별 형사들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인회를 중심으로 차량 유리창 파손 피해를 주의하라는 경험담도 잇따라 올라왔는데 플러턴의 한 교민은 2주 전 집 앞에 주차해놓은 SUV 차량이 자고 일어나니 운전석과 후면 유리창이 모두 박살나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대시캠을 뜯어가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며 해당 사진을 공유했고 라크라 센터의 교민 또한 캠핑용 밴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물품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 짜증이 났고 당장 유리를 바꿀 수 없어 합판으로 땜빵했다는 등 차량 내 절도 피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LA에는 소속 경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 자택근무나 격리 명령이 내려지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평소보다 늘어났다는 점과 원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차량 내 귀중품 절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부주의함에 책임을 돌리는 등의 황당한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특별한 조사 없이 이것이 최근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생계형 범죄라고 단정지으며 $950 이하는 경범죄로 분류해 형량마저 줄이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절도 사건이 빈번히 보고되며 한인들의 우려를 사던 중 하필 타겟을 잘못 고르는 바람에 호되게 박살나버린 한 아둔한 강도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런던의 한인 밀집촌으로 유명한 유몰돈에서는 그날 새벽 4시경 4층짜리 단독주택에 한 영국인 청년이 몰래 숨어들어 2층에 있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시아인들의 집엔 군품이 많다는 소문
언론과 설사 발각된다 해도 격투로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털기 쉽다는 그들만의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범행 며칠 전부터 주변 일대를 어슬렁거리며 관찰하던 그는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들은 거주지가 꼭대기층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새벽 시간에 저층을 공략하며 굳이 주인과 마주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절도에 성공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적당히 물건을 챙기고 뒤돌아 나오려는 순간 2층에서 잠을 자던 한국인 여성과 마주쳤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계단을 향해 빛의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등 뒤에서 해당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재빨리 집에서 탈출했던 터라 그는 순간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급히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한국인 중년 남성의 모습에 그가 뛰어봤자 자신을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이에 그를 대놓고 조롱하는 등의 과감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10초 후 그의 표정은 황당함으로 이그러지고 말았는데요. 2층에서 바라보던 한국인이 당연히 계단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자신을 향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당황한 도둑은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달리기 속도마저 무시무시했던 한국인에게 결국 옷을 잡혀 파운딩을 당하며 적당히 얻어맞고 경찰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킹스턴 경찰서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그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 인상적이라는 소감과 함께 이후 해당 한인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운 나쁜 범인이 집을 잘못 찾아간 것 같다는 등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한국인의 정체는 조스 태권도 스쿨 소속의 대표 사범이었던 조선수 씨. 안 그래도 당시 한인 지역에서 각종 강도 사건이 빈번해 당국이 골머리 썩는 와중에 워낙 임팩트 있었던 이번 사건은 아시아인들은 물론 영국 현지인들 사이에서조차 한국과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새겨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에 잘못 침입했다가는 태권도 때문에 봉변을 당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집을 터느니 차라리 은행을 터는 게 훨씬 안전할지도 모른다며 실제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유물돈 일대에서 강도 사건 발생 빈도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이 이야기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유가 새롭게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은 축구 외에 다른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태권도만큼은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57kg급에 출전한 영국 제이든 존스 여성 태권도 선수가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대만의 리청 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을 당시 전 세계 방송사들은 마치 축구 경기장을 보듯 자리를 가득 메운 영국인들의 모습에 매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10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상대의 맹렬한 공격에도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자 BBC 해설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영국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승전에서도 기적같은 승리를 따내자 열광적인 응원과 환호를 보내던 현지인들은 경기장에 울려 퍼진 국가를 따라 부르며 열렬히 호응했고 BBC는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쾌거를 역사적 사건이라 호평함과 동시에 이를 메인 기사에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축구 못지않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태권도 사범이 2층에서 날아올라 범인을 때려 잡았다는 소식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건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저 이유 없이 아시아인들을 건드리고 다니는 불량배들은 딱 한 번만 태권도 고수에게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발차기 한 방이 다시 없을 특효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 경찰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미국 공영 라디오 PRI에서 그에 비교되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국 경찰에게 미국 경찰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로 통하는 한 영국인에게 한국에서 폭력 시위는 어떻게 옛일이 됐을까?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영국인은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20여 년 전 국제사회의 지탄 속에 체류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고 동시에 시위대도 폭력의 사용은 시위 명분을 깎는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위 문화도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계속 속죄해오고 있으며 올해 60항쟁 33주년을 기념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한국경찰청 인권보호 개장의 설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찬을 통해 경찰과 시위대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촛불혁명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정통하지 않았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 영국인은 바로 마이클 브린으로 영국의 작가이자 컨설턴트이자 대한민국과 북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언론인이었고 현재는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국인 영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살아온 날이 더 많은 38년째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인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이 책은 한국으로 오는 외국 기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특징, 함께 확인하시죠.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브리는 저서 한국인을 말하다에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쓴 시기가 있어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출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도 최상위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었다. 그래서 내 동생, 내 자식만큼은 내가 굶더라도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하게 했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열망이 지능이 높게 나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 맞습니다. 회식을 2에서 3자까진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아침엔 정시 출근을 하죠. 물론 지금은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놀 때도 확실히 노는 우리 민족. 맞습니다. 세 번째,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죠.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대지의 작가 펄 벅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했고,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인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문자, 세계의 알파벳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인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언어라며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 하나인 나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총 한자로 만들 수 없었던 과거를 가졌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 6위의 군사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내전으로 분단된 국가는 몇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죠. 한국이 강대국이 되어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동방예의지국,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일본은 지금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있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나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여성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 아우님들이 남녀로 갈라져 싸우실까봐 더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자손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BTS, 싸이, 블랙핑크. 이틀 세 팀만 호명해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역은 사람이 뛰어내릴 수 없도록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외국 사람들이 보면 미래의 지하철 시설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1번째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적어도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태계 복원에는 물론 전문가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120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 많은 인근의 대마도까지 가서 쓰레기 수거 봉사를 한 것을 보면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국, 북한을 제외한 한글을 국어로 삼고 있는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 단위의 아프리카 오지의 일부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세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13번째는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IMF,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대한제국의 국채보상운동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외채 상환 금 모으기 운동은 1998년 1월부터는 KBS 방송국의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가 나왔고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놨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도 금으로 된 자신의 십자가를 내놨습니다. 부모의 등에 업혀온 코흘리의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수백만의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금반지를 내놨고 재해동포들까지도 합세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어치,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금 모으기에 동참한 사람 숫자만 약 351만 명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실제적으로 외환위기 탈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으나 하루속히 나라 빚을 갚고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의 하나로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2015년 8월 한 방송사에서 광복 70주년 대국민 의식조사를 했는데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월드컵 4강 진출이었고 그 뒤가 88 올림픽 개최, 세 번째가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IMF 상황국에서 지원금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14번째는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그때도 우리나라 여자 미모가 상당했나 봅니다. 해외 연애 전문 매체인 스타모미터에서 발표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순위에서 국내 배우 손예진이 압도적인 1위에 랭크됐었죠. 또한 블랙핑크 지수와 로제, 배우 송혜교, 블랙핑크 제니 역시 5에서 8위로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IMF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22살 박세리 선수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오비공을 걷어내며 우승까지 이어내는 장면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장면은 양희은의 상록수가 입혀진 공익광고로 만들어져 애국가에까지 등장하는 신화로 탄생하며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많은 대한 여성 전사들은 미 LPGA 상위권을 현재까지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는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바로 서울이죠. 국가, 인구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해서 10위에 올랐었죠. 다음으로 17번째는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이는 나라. 이것에 대한 이유는 22번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18번째는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한국이 하면 표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19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 문자, 11,000개의 소리를 표현 가능합니다.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합니다. 대단합니다. 20번부터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 따로 코멘트를 넣진 않겠습니다. 20번째는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1번째,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다음으로 22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23번째는 약소국에겐 관대하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베트남엔 놈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번째는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한국일 3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다음으로 25번째는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26번째는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에서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약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했다.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장렬히 산화했다.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기를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기가 센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기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27번째는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사실 현재는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째는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당할까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가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곡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궁즉통,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 라고 하였으니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 그가 말하는 한국인의 특징 대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이만한 나라, 이만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 감사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